안녕하세요. 오늘은 MP 편집장으로 만나 뵙습니다. MP 굿히어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MP의 주제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저는 평소에 TV를 거의 안 보는데 최근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동성애 코드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TV조선에서 방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진짜 한국 사회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다던 그 닥터 차정숙이란 드라마도 결말을 보면 결국 가정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너무너무 혐오하는 고딩 엄빠라는 프로, 또 무슨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들이 인기가 있다는데 하나같이 전통적인 가정,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키는 이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MP의 주제를 가정의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정수원 변호사님께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는데 이 전통적 가족 구성원을 깨트리는 비상식적인 법제화 시도 그리고 유럽의 가족 제도를 해체했던 성혁명이 이제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가정이 원래의 의미를 되찾고 또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역시 정수원 변호사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정말 중요한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MP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번 MP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글을 다루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두 분의 외교 전문가가 글을 써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자유시민의 눈으로 사태를 분석해야 라는 제목으로 어떤 그 국제 칼럼니스트 분께서 써주셨고 또 한국의 미래를 위해 러시아와의 적대관계 피해야 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번에 아베 피살과 관련해서 좋은 글을 써주셨던 홍영 전 주일대사관 공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의 글을 연달아 읽다 보니 현 상황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초청하셨던 고 유용익 교수님께서 2011년에 세이지 아카데미에서 우남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신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강의가 길어서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생애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저희가 집중을 했고 다음번 MP에서는 이어서 유영익 교수님의 강의 중 건국 이야기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의 미래가 열린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중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써주신 삼청교육대 관련 글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MP 때 강은중 박사님께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원고를 부탁드렸었는데 A4 용지 17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수준의 글을 써주셨어요. 한 번에 담기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두 번으로 나누었고 이번에는 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기억 투쟁사라는 제목으로 이 전두환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삼청교육대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또 삼청교육대의 본래 취지인 사회정화, 국가기강에서 이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이 역사적 배경과 또 당시의 실제 상황, 또 왜곡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다룬 기사나 글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강윤준 박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원고를 써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선진국과 응급의료 후진국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
난국인 응급실의 실태를 고발하고 또 해결책을 제안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최근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구급차 안에서 뺑뺑이를 돌다 어린이를 비롯한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었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요즘은 소아과도 정말 없는데 저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응급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카톨릭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의 송명재 교수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실제 응급실을 책임지시는 위치에 계신 분이 써주신 글이라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7월에 VON 특별대담에서 진행했던 프랑스 세바스티앙 베트랑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역사학자로서 또 역사 교수로서 이 박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해서 프랑스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것도 우리나라 교학사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에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 페이지 이상 쉽게 하신 분입니다. 저랑은 작년에 처음 만나서 이미 아는 사이였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제가 교수님 강의랑 컨퍼런스 통역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프랑스의 찐 보수우파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왜 가끔 그 해외 유명 언론사의 아시아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이 해외 역사학자가 바라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시각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8년 9월에 MPK 월요 공개 강좌에서 김정섭 한국자유환경총연맹 대표님이 4대강 치수 관점으로 보는 국토 그리고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입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의 당위성과 효율성에 대해 잘 인지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 강의를 정리하다 보니까 더 확실히 좀 이렇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에 살면서 이 대운하가 유통 채널로 아주 잘 쓰이는 모습을 늘 봤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구상하실 때 대운하도 함께 구상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시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대운하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대운하는 추후 통일된 한반도의 생명선이 될 것이라는 김정석 대표님의 주장에 굉장히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세인트폴 북클럽 리뷰라는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박상현 감독님의 영화 소개 코너를 마지막에 넣었는데 저희가 1년 반 넘게 해서 이번에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MPK로 오면서 세인트폴 북클럽 CM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분들과 책 모임을 하면서 정말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이 세인트폴 북클럽은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는 곳입니다. 제가 맡은 모임에서 이 대원국회 속기록을 통해 보는 건국 이야기를 담은 오늘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나누었었는데 이 책이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책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건국사를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말 입체적으로 아주 잘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에서 공격하는 그 이슈들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이 책을 함께 나누었던 세인트폴 북클럽 회원분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시는 최진희님께서 정말 멋진 서평을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MP 내용이 참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MP가 익힐 수 있도록 홍보를 또 부탁드립니다. 네, 010-4040-1799로 구독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MP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